하지만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업 굳이 들을 필요 없으니까 틀린 거 체크하시고 넘길 분들은 빨리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크게 이제 의미는 없으니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친생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의 경우라면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이죠. 따라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경우는 부적법 각하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원 같은 경우가 잘못해가지고요, 청구에 대해서 인정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인 심판을 선고했고 심판까지 확정됐을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효력이 사라진다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니까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동의한 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읍번 가시면요. 임차인의 계약상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목적물 인도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 기한 의무인 것이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건물 사용 수익 불이행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각서에 기한 거였죠. 따라서 발생 원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동의한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죠. 따라서 기읍번 지문 틀린 지문. 니은번 또 지겨워죽겠죠. 도급인의 지체 상금 채권의 경우는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에 의해 생긴 것이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는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달리하니까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아니었다. 디귿번 질문. 금전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었다. 원래부터 병이 을한테 동의한 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X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갑이 X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 명령 따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병에 동의한 건이 없어질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동의한 건 상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1번 지문 또 엄의 경우에 동의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 경우와 달리 이행지체 면제호가 당연효가 아니고 행사효다라고 이전에 핵심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요. 따라서 원인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어음 반환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구체적으로 행사까지 했을 때 책임을 안 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음번 지문이었죠. 부동산 매매 계약했고 매수인 을 앞으로 소이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매수했던 병 같은 경우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가처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의무가 아니었죠. 을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미음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비읍번 지문 또요.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 계약을 포괄적으로 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였다. 그 도급 사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한테 담보권 주고 그런 사안이었죠. 아무튼 여러 의무가 포괄해가지고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포괄적으로 동의한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음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다. 해서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 도급인 같은 경우는 내가 니를 위해서 설정했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네가 변제해가지고 말소할 때까지 대금 못 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읍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도급계약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문 최신 판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 지시 등에 기인했을 경우에 수급인한테 가실이 인정된다면 도급인 갑 같은 경우는 수급인 을에게 담보 책임은 묻지 못하죠. 하지만 민법제 390조에 근거해가지고 체불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급인 지시나 도급 줬던 재료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겠지만 체불 책임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조합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해가지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한 명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는요,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본다까지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조합원 명의의 등기 같은 경우는 부실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이때 이 조합원 같은 경우가 탈퇴하면서 다른 조합원한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 조합원의 책임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위가 아닌 게 원칙이다까지 같이 정리를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무관리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관리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법령상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하죠. 따라서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제3자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처리했을 경우에는 계약상 약정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무관리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계약상 급부 이행을 청구해야지 사무관리에 기초해가지고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6번입니다. 7호공조 이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지문 채판이고 아주 중요했던 판례입니다. 미 갑이 있고 부 A하고 모 B가 있는데 이혼하면서 친권 등 전부 다 모 B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비양육친, 그러니까 친부모긴 한데 양육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랬을 때 갑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을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요, 양육권 등을 가지고 있는 양육친 B를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가지고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것이고, 양육친이 아닌 A를 상대해가지고는요, 동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 중요했던 최신 판례니까 틀리신 분들은 최신 판례 자료를 한 번 더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채권의 목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 또 매우 중요했던 최신 판례였죠. 금전되어 있던 채권자 갑이 고의 또는 가실로서 이자 제한법을 위반해가지고 초과 지급된 이자가 있어가지고 채무자 을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채권자 갑에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의 가실이 인정되고 이자 제한법에 대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성도 인정이 되죠. 따라서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한 것도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741, 750 둘 다 인정됐을 경우에도 별개에 걸리기 때문에 소시 중단에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갑을 상대해가지고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청구권만 재판상 행사했을 경우에는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청구권만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741은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까지 같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변제 충당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채무자 을은 물론이고 채권자 갑이라 하더라도 비용이자 원본이라고 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합의 충당 있는 이상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다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을이나 갑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체 없이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아서 묵시적인 합의가 됐다. 합의 충당을 말하는 거죠. 합의 충당. 그럼 합의 충당이 됐을 때에는 비용이자 원본 순서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됐을 때에는 비용이자 원본과 달리 순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니까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입니다. 변 대비다 옳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기읍번 지문 하도 많이 해서 제3취득자 병이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고 난 후에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는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수업에 기대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노트 등을 펼쳐가지고요. 병이 보증인이 먼저 변제하고 난 후에 변제를 하고 난 이후에 제3취득자가 들어온 경우하고
법행 등에서 지금 자꾸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니은번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병하고 정이 있었죠. 병이 채권자에게 다 변제해가지고 민법제 481조에 근거해가지고 각종 권리를 취득했죠.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가 포기해가지고 소멸시켰을 경우에 정 같은 경우도 민법제 485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죠. 해서 병이 정을 상대해가지고 공동보증인 간의 법리에 근거해서 구상권 행사했을 경우에 정 같은 경우는 민법제 485조에 근거해가지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니까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지문 가시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을 동안에는 끝났죠. 이전될 수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나중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전됐을 때도 민법제 483조에 근거해가지고 일부를 대신 변제했을 경우는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남는 게 있었을 때 배당이 이루어진다까지 한 번 더 빠르게 복습을 하시고요. 리을번 지문 가시면 채권자 고의 등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상실 등등등이 있었을 때 민법제 485조에 의해서 면책되는지 여부 된다면 그 범위 같은 경우는요. 대비 변제한 시점이 아니고 상실 또는 감소를 시켰던 시점인 거고 그 뒤에 그 이후에 발생된 사유 같은 경우는 고려할 필요 없다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미음번 지문입니다. 민법제 485조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법정 대위를 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민법제 485조에 근거해가지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피담보 채무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나왔으면 틀린 지문이고 그것은 아니다 하면 옳은 지문이고 따라서 미음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 또 오순환 때도 정말 오순환에서만 제가 2번 이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을 때는 가름해서 양도한 것 자체가 돈을 그냥 갚은 거예요. 돈을 갚은 것이다. 그 뒤는 뭐 알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은 이상 채권자가 양수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까지 이루어질 필요 없이 가름해서 양도한 것만으로 일종의 대물 변제 효과에 의해서 채권 채무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지문 틀리신 분들은 채무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양도한 경우하고 담보를 위해서 양도한 경우하고 제가 오순환 때 했던 자세한 필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직접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입니다. 채취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행위인 담보권 설정 계약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됐을 경우에 말소가 된 담보권 설정 등기의 원인 행위도 아직까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취소를 안 구하면 그 수익자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배당표에 대해서 확정이 됐는데 채권자 갑이 가처분을 해가지고 수익자 병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즉 아직까지 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채권 자체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 양도고 민법제 450조 이하에 근거해가지고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매번 하는 소리가 만약에 배당금을 실제 지급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 원상회복이 아니고 금전, 돈 자체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다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연대채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반성이 필요합니다. 연대채무에서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자가 스스로 상계했을 경우는 민법제 418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절대유가 인정되고요. 상계할 수 있던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상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다른 연대 채무자 B 같은 경우는 민법제 418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대신 상계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렸고 비교할 게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418조 제2항 같은 경우가 유추가 될 수가 없다까지 418조 1, 2항을 비교해가지고 끝도 없이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달달달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가담법 밑줄 긋고 편면적 강행법규였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다 싸그리 무효다. 해서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본등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효력을 인정해버리면 채무자한테 불리하겠죠. 무효다. 더 나아가서 원래 동의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래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본등기하는 거하고 동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이 있기 전까지는 동의한 건에 근거해가지고 본등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동의한 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합의는 전부 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가 아니고 무효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봅시다. 지상권이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을 경우에 기지권자 을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를 진다고 봐버리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4분의 3 이상의 분묘가 다 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묘를 선취했을 때가 아니고 지료지급을 청구했을 때죠. 지료지급을 청구했을 때부터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질문 틀린 질문. 15번입니다. 취득시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이 원래 진정한 소유자고 A 같은 경우가 무효등기 명의자, 을이 20년을 채웠다. 그죠? 그럼 20년 채웠을 때에는 을은 갑을 상대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갑은 A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A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짜로 A가 양수해가지고 소유권 자체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갑이었다가 그 뒤에 A로 바뀐 경우죠.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제3원칙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을 A를 상대해가지고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을이 갑한테 합풀이로서 처리할 문제였다.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질문.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저당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4번 질문이죠. 쭉 읽으시고 그래서 물상보증인께 먼저 경매가 됐을 때는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을 취득하고 구상권 확보하기 위해서 변대위를 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후술권자 A 같은 경우는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요. 누적적 담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기 때문에 3번 질문 틀린 질문이다. 17번 문제입니다. 담보물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주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채무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으니까 1번 질문이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에 3번 질문 가시면요. 민법 제203조 1, 2항에 있었던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의 경우는 두 가지였죠. 점유자 을이 회복자 갑으로부터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받거나 또는 회복자 갑에게 돌려줄 때 비로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환 청구도 없었고 반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을이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요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하고 꼭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해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고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었고 유입비의 경우는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번 질문 보시면 이제 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여러분들 201조 제1항하고 748조 제2항 같은 경우는 특칙관계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1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가시를 수취할 수 없고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받은 이익의 이자에 손해까지 다 주는 거다. 그럼 손해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19번은 다 중요한 지문들, 특히 1번도 중요한데요. 4번에 보시면 1억 중에서 7천만 청구를 하면서 나중에 더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종료할 때까지 실제 청구 금액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3천 부분 같은 경우는 권리 행사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이 인정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하시고 최신 판례 한 번 더 꼭 정리하시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부재와 실종이지요. 4번 지문 또 오순환 때 엄청 강조했던 건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경우는 별도의 정함이 없었을 때 처분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고 하지만 본인 갑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한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 을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준 만큼 할 수 있는데 갑이 을한테 준 게 처분권까지도 수여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필요 없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요 4번 지문의 경우는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항상 비교해가지고 꼼꼼하게 문제를 풀자. 21번입니다. 법인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문이었죠. 신탁자가 학교법인 을 명의로서 등기가 돼 있는데 무효임에 근거해가지고 증명 등을 이제 행사하는 경우였죠. 그럼 갑이 신탁자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증명 등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원고 갑 소유이지 을게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증명 등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갑 명의로서 이전 등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별도의 허가 필요 없다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2번입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도박을 했죠.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을한테 수여했고 을이 선의의 병만 나가지고 대리인의 지위에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나중에 매매 대금에서 을이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한 부분만 103조에 의해서 무효였다. 그러면 부동산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매수인 병 같은 경우가 선의였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 자체는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지문 가시면요. 채권을 양도했다 해서 비교할 게 노트를 보시면서 계약상 지위인수하고 한 번 더 꼭 비교하시고요. 해서 시험장 노트에 보면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정확하게 한 번 더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실채권 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권 양수인의 경우도 선의인 경우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즉 채권 양수인 같은 경우도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4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4번입니다. 대리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문이고 최신 판례도 있었죠. 해서 체결 계약하고 온나 했으면 계약하고 와야지 당연히 해제까지 하고 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25번입니다. 상속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상속물이었던 X 토지의 분할 기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까지 꼭 마칠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를 마쳤을 때 회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4번 또 아주 중요했던 판례고 제가 4순환, 5순환 때 매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꼭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에 W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또 돌리시고 시험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